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계절 독감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라는 뉴스 아마 계속 지난주부터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또 이렇게 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주식시장과의 괴리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까지 우리 시장을 좀 지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여전히 2월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수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42% 하락하고 있고요. 2,738.7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전 중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점점 낙폭을 줄여갔지만 다시 한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은 양 출회되고 있습니다. 8,43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406억 원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의 부진함 이끌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8,60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뿐입니다. 장중에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7.14% 현재 상승하고 있고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59% 조정, 네이버가 0.76% 하락하고 있죠.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면 LG화학이 큰 폭의 조정 나오면서 6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52% 하락하면서 898.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89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4,5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이 1,592억 원, 외국인이 2,838억 원 매도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LNF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등락의 폭이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3%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급락하고 있죠. 6.98% 빠지면서 31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임상현 전문위원님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나 또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먼저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이제 드렸던 그 내용대로 40일 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이 낮아진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투매의 저점도 40일 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6개월, 1년에 대한 절반 정도가 조정의 완료짜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이제 V자 반등을 제가 좀 해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큰 반등이 좀 주어졌죠. 근데 오늘이 연봉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현재 작은 박스코인 경우는 1, 2일 상승과 반전 이게 보통 이제 주파동의 어떤 특징들에 해당이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3일, 반등 이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죠. 하루 이틀. 근데 상승으로 바뀌면은 이게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3일 상승 이틀 조정. 이런 부분들이 2, 3일 상승 1, 2일 조정.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이제 적산병이다. 그래서 적산병 이후에 음봉은 당연한 상승의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5일선을 찍고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이슈 및 테마 이 부분들은 알다시피 오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녹십자 MS, 수덴텍, EDGC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섹터의 특징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NFT 통한 어떤 게임의 플랫폼 확장 기대감 때문에 컴퓨터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해졌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그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반등과 연동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 부분들은 이제 그 녹색 에너지 온전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한신기계, 우리비텍, 휴젠텍 이런 종목군 놀랐는데 한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은 오늘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BM 악재 때문에 동반의 하락을 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를 제가 특징주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이제 가는 흐름을 보면 한국 BNC처럼 상승 초기에도 그렇게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긴급 승인 관련된 임상 2A지만은 긴급 승인된 관련된 어떤 언론 그 어떤 플레이 입장에서 한번 치고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 이제 차트로 보면 이 박스권 채널에 상단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가는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에서 보면 오늘이 이제 9일째죠. 보통 이제 3주 정도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만 한번 이제 슈팅이 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는 양음양양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3주째, 그래서 다음 주까지 4주째 하고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쪽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 현재 일동제약의 상한가를 치면서 현재 준비되어 온 건 아니지만은 현재 그 바이오리드스,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현대바이오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상 이상은 좀 단축을 한다, EA, EB를 통합한다 이런 그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수렴에서 현재 돌파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상승 조정, 탄생 파동, 3파동의 흐름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좀 있는 거 이제 현재 보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드스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리드스 부분들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동제약, 바이오리드스, 한국 BNC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현재 3파동의 입장에서 3파동을 가는 작은 3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현재 이제 매수 못한 분들은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그 다음에 한국 BNC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현재 단순한 특징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차트 우량주가 되면은 상당히 좋겠죠. 네, 그런 것만 일단은 이제 엄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라는 종목인데 이제 키네마스라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모바일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고급 프로그램 기능을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하는 거인데 해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 M&A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발된 때문에 한번 크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3중 바닥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1선 돌파는 이제 중기 추세 반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전체 상단까지 24,400원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료제 진단 쪽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보면은 엑세스바이오가 좀 있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크게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이 이제 상승도 다시 한번 절반 조정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 안 오르고 또 선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엑세스바이오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 관련된 그 지역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중앙에너비스도 절반까지 반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운봉의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있죠. 쌍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한번 오늘 특징주적인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면은 위메이드라는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그 핵심 대장주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를 별도로 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안에서 모든 중소 현재 게임사의 플랫폼 역할까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이제 돌파의 길목에 해당이 되고 21선 돌파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본격 상승의 국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 가까이는 현재 20만 원 가까이 약간 무리더라도 한 18만 원, 16만 6천 원 내외 상승 가능성들이 오히려 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관심주 마지막 종목으로 보면은 창투사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두나무하고도 연결이 되고 최근에 이제 현재 자회사의 투자한 자회사의 가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 오늘 갭 상승에다 이제 갭 메꾸는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탄생파도, 조정파동에 해당이 되고 21선 돌파 안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IB 투자는 이제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추천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나겠습니다. 이제 추천주 부분들은 현재 이제 추천주에 대해서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한번 크게 올랐던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그룹이 메타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를 가장 앞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 가상화폐, 그다음에 클레이튼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 기능들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좀 있고 오늘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종가 매수,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또는 플러스 10% 입절 원칙 지켜줄 필요가 있고 61선까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특징주까지, 공략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소개를 해주셨고요.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 이 공략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을 좀 오늘 보니까요.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신규 일자리가
주가 15만 명이었는데 이게 지금 45만 명 이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완전 고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과 함께 이제 남은 것은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각의 그런 관측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미국 선물 금리가 폭등하면서 원래였으면은 나스닥 기술주들도 무너져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갔는데 기술주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속 강조해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우리 리비안에 투자한 건이 잭팟이 터져서 투자 수익을 굉장히 크게 거둠에 따라서 지금 아마존이 지구 반대편에서 13% 급등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나스닥이 계속 빠졌던 게 과거의 흐름이었는데 우리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금리도 폭등하고 나스닥 지수도 폭등하는 아마존이 폭등하면서 멱살을 잡고 우리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 출발하는 듯 했으나 페이크를 보이고 양지수 마이너스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약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고 지금 삼성의 노조가 또 파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 노조에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경영진인가 우리 직원들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업을 투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우리 주주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주주분들의 피해가 가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좀 월요일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제가 이제 10,000명 돌파하기 전에 10,000명 돌파하면 안 되는데 곧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20,000명 돌파 눈앞이고 우리 30,000명 설 연휴 끝나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30,000명, 40,000명, 50,000명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럴 시나리오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신규 확진자가 2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부의 그런 발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독감처럼 정말 그냥 완전 개방했을 때 그 파급이 어떻게 될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독감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가격리 없이 혹은 이런 선별진료소나 이런 방역체계 그런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독감처럼 이렇게 치료를 방치한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실험한 국가들이 없어요. 외국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실험을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할 수도 있다 했는데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이제 또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완전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나면은 이거를 독감처럼 우리가 크게 공포감 갖지 않고 개방해도 되는구나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야 우리 정부도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코로나를 독감으로 전환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독감이었다고 하면은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현재 상황이. 만약에 실제 독감처럼 관리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자영업자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고 이런 번거로운 노고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게 독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2년 동안 이라는 것을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 갑자기 작년의 코로나와 올해의 코로나가 다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코로나고 올해부터는
독감이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네.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김없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리 오전에 다 짚어드렸지만 일단 녹십자 MS 오늘 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수젠텍 오늘 플러스 14%, 미코바이오메드 플러스 13%, 자, EDGC 플러스 10%, 뭐 엑세스바이오 플러스 4%,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랩지노믹스 우리가 이제 공략해서 바로 다음날 5년치, 6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챙겼던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자, 바닥에서 튀기 시작할 때 공략해서 또다시 수익권 도달했다가 또 매수가 부근까지 빠졌다가 또다시 장중에 플러스 7에서 12% 정도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상승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주말 동안 우리 진단키트를 좀 구매해보고 싶어서 돌아다녀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근교에 약국 돌아다니면은 네. 진단키트가 매진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가격도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이번 주 한번 사보니까 두 개에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SD 바이오 센서 네. 진단키트가. 근데 이제 사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제 약사분들이 전화기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진단키트 안 팝니다. 진단키트 안 팝니다. 네. 계속 문의를 하니까 이제 약사분들이 계속 주말에도 진단키트 동났습니다. 월요일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계속 전화통화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어찌됐건 진단키트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진단키트 계속해서 긴급 사용 승인해주면서 약국과 우리 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망을 넓힘으로써 매출이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이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신규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 혹은 주변인들 전부 다 이제 진단키트 검사를 한번 해야겠죠. 그 검사량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곧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4만 명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5만 명, 10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수단 슈팅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또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내일의 분 소개해주셨던 종목들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는 10% 정도 또 상승이 나왔네요. 네, 이제 일단 피델릭스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피델릭스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 PNC테크가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그 다음에 이름 좀 비슷했던 피델릭스 필라테스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까지 10%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피델릭스의 차트 보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피델릭스를 보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면 여기거든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날 우리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 결과는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28일 금요일,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금 올라가고 오늘도 플러스 2.82%가 올라오면서 자, 여기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플러스 10%, 3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좀 편안하게 네.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폭등한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매기 유입되면서 누군가가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해서 고개를 딱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3일 지났는데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 3일 지났는데 플러스 10%대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일동홀딩스와 진원생명과학 종목들이 3%씩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서 이제 치료물질, 예방물질 이런 쪽으로의 그런 수급이 오늘 아침에 잠깐 들어왔었던 모습이에요. 자, 일동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의 지주회사가 일동홀딩스인데 자, 오늘 일동제약이 장중 28%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고가를 자, 오늘 종가상 뚫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동홀딩스. 자, 일동제약의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 16%까지 올라오면서 자, 제가 여기서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목요일에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렸던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플러스 3% 수익권까지 추가 시세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제시해드렸던 우리 주요한 지지 구간이 자, 지금 12,500원에서 13,500원 라인입니다. 자, 12,500원, 13,5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혹여나 여기서 안 잡고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 더 큰 수익과 행복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은 12,500원 그리고 13,500원 구간에 깨지 않는 선에서의 추가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종목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제 TBC 종목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19 이제 치료 물질과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렸고 신규 확진자 4만 명, 5만 명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수급 몰리게 되는지 관심 종목 추가하고 주요한 지지선 잘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좀 시장이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셨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을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여기에서 실시간으로도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오늘은 또 어떤 후보군들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KLED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9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다, 뭐 암호화폐다,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보안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시세가 만들었었던 종목인데,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200원짜리가 우리 5,900원까지 거의 뭐 5배, 뭐 400% 정도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세를 반납한 과매도 구간이 작년 10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이 바로 지난주에 만들었었는데 1월 말 2월 초에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자 6,000원, 5,900원짜리가 3,0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45% 약 반토막 정도 조정받고 거기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오늘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저는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우리 이중 바닥을 10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 100만 불짜리 매수점에서의 그런 우리가 저가 매수는 아니지만 그 저점을 극복하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면서 직전의 고가를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 위치했다는 관점에서 오늘 KLED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 내일의 붐 방송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천명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위지트 종목입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이 무너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잡히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자산 긴축하면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나스닥 네. 지수가 출렁이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아마존도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와 진짜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 그 과거에 팡의 주역이었던 페이스북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6%가 무너지면서 하루 만에 300조가 삭제되는 것도 목도하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단기간에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주말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자 빗썸의 지분을 이제 우리 계열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위지트가 오늘 시초 플러스 자 18%까지의 시세를 강하게 만들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떨어진 캔들이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거래대금 막대하게 동반하면서 정말 강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에 자 시가를 오늘 자 돌파 시도하는 듯 하다가 돌파 못하고 저항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1,4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는 시점이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제가 미리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돌파를 시도했으나 트라이했으나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자 어제보다는 5% 상승한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보름 동안은 2주 동안은 이 직전의 고가를 시초 갭으로 강하게 뚫어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우리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네. 5,100만 원, 5,200만 원, 4만 불을 회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스텀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된다면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았을 때 위로 크게 좀
슈팅 자리가 슈팅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 오. 자,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시장의 풍문이나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았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 900원짜리였던 기업이 7,000원까지 주가가 7배 오.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1,000원에 사느냐 7,000원에 사느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근데 7,000원짜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면서 만들어진 저점이 바로 2,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거의 70% 가까이 조정을 받고 나서야 오늘 자, 거래대금 수반한 상한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 고가 대비 이미 600% 이상 7배 가까이 폭발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왜 바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을까? 물음표를 던졌을 때 왜 기록했을까?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닐까. 자, 큰 그림에서는 오늘의 이 직전의 고가 2년 구간의 이제 매물들을 돌파한 구간이 큰 그림에서의 대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게 고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리스크가 크지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의 거래대금 동반한 상한가 굉장히 유의미한 캔들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중순 이후에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을 보이고 저항받았던 라인들을 오늘 강하게 분봉상, 일봉상, 종가장 뚫어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2,500원 라인을 깨지 않을 시 위로 상방, 3,400원 구간까지 위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기타 이제 디테일한 네.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에서 전략? 다시 공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봐 주셨는데요. KNN, 위지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네일앱은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 종목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타이밍에서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우리 노란톡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네. 상장 당일 여기 바닥에서 우리 저가에서 공략하는 걸 공고 드렸는데 자, 당일 10%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또다시 우리 5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공략하고 10% 수익 내고 또 빠졌을 때 또 공략해도 됩니다 해가지고 오늘 또다시 55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종가까지 가능한 다수비 중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걸 공고 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0082로 민경철 기억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특징주와 또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련수의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은 계속 부진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특징주들은 연달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 정리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2월 7일 신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일단은 전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왔던 부분에 맞춰갖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지난주 물론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죠. 설 전이니까.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 것만큼은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약하다라는 얘기인데 지수가 미국 시장만큼 정도가 반등이 좀 나오려면 2,800에서 2,850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미국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일단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전날 유럽 시장이 좀 빠졌어요.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자, 살펴보면은 자, 유럽 시장입니다. 한 번 더 빠지면 이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겁니다. 만약 오늘 유럽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옵션 만기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얘기도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 일단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거는 아침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도 얘기했었고,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오늘 빠지면은 매매하는 데는 당분간 2, 3일 동안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 양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시장과 프랑스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인데 전날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선물 지수가 2.3%대까지 강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2.3%는커녕 2%도 못 올라갔습니다. 겨우 1.58% 마감이 됐고 별로 올라간 것도 없으면 오늘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0.5에서 1% 정도 강세를 보여줘야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잘 움직여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하락의 요인인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은 거의 마이너스 권역이 있어요. 장중에 잠깐씩 플러스로 권역이 있지만 거의 마이너스 권역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이 오늘 여기를 14,500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14,500을 돌파를 해야지만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에서 반등이 나오든 매매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에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날 아직까지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요. 매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사고 나서 그러니까 며칠 하루 이틀 사면 저렇게 매도를 하는데 쟤네들도 단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쟤네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 주식을 열심히 팔아주고 있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사죠. 이게 지금 장이 좋아서 혹은 장이 좋을까봐 사는 물량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28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설 명절 끝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 쫓아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바람에 그 종목이 그래도 움직인 걸 봤단 말이에요. 3거래일 동안 28일서부터 해서 2월 3일, 2월 4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종목들이 움직인 걸 봤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물타기를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종목들이 한 번 움직였다가 지금 흔들렸다가 또 한 번 움직였다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콜옵션을 조금 샀다고 하지만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2640 라인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지난주에서는 2580, 그 다음에 2600 이 정도 자리였는데 살짝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아주 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밀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 맞춰가지고 매매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이 흔들리면 그래서 지수가 흔들리면 거기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공략할 종목들은 지금 있는 이슈 테마주들 아침에도 얘기해드렸고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원전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IT 섹터들 충분히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 이슈들도 계속 지금 뭐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주말에 얘기 나왔었던 넷게임주가 넥슨GT가 움직였던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부펀드 넥슨에 대한 지분을 1조 가까이 이제 사준다는 이제 그런 지분 매입 소식에 호재 때문에 움직였는데 막상 넥슨GT하고 움직임이 계속 강세를 주진 않아요. 넥슨GT 보면은 시세 흐름이 올라갔다가 뭐 고만고만하죠. 뭐 1조에 대한 얘기에 비해서는 그냥 시큰둥하고 오히려 다른 게임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어쨌든 게임주들의 이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2월 말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고 그리고 4월 연속 3만 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가 지금 뭐 편의점에 뭐 동이 나가지고 물량이 없다는 소식과 물량을 이미 3배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진단키트를 3배 물량을 12월 달 대비 늘려놨는데 워낙 확진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께서 발표를 했는데 정례 브리핑에서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이다. 그래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이제 설 명절 전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 섹터들 잘 보시자 말씀드렸는데 매수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만만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좀 조정을 받고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원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오늘 한신기계라는 몇몇 종목이 움직였는데 환경부에서 녹색에너지에 원전을 이제 포함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왔고 EU 텍소노미 원전도 친환경 환경으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4만 달러 회복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이거를 편안하게 공략하면 되는데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기관들도 열심히 매도를 가세하고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2600이 지지되는 가운데에서는 괜찮습니다. 2600이 지지되면은 괜찮은데 저게 깨지면은 매매하던 것들을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깨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밀릴 때 한 2650이나 2600 초반대로 밀릴 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한 종목들의 섹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로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쫓아가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IT든 게임주든 엔터주든 아니면은 지금 뭐 항공주서부터 해갖고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매매 관점에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풀릴 때 그때 다시 뭐 매매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옵션 만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힘들 거고요. 버티고 반등을 나와주게 되면은 내일서부터 또 매매하는 종목들이 또 나올 겁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늘 저점이 깨지나 미국 시장이 들어주나 올라가주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에 맞춰서 만약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옵션 만기 지날 때까지 참으셔야 된다. 요 얘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스권이에요. 2600과 2850, 잘 가면은 2900. 박스권입니다. 2900, 잘 가면 2900, 뭐 2850까지 박스권 고점을 두고 저점은 2600. 저점이 깨지면 매매는 하지 말고 매매했던 것들 손절하고 도망 나오셔야 돼요. 2600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2370에서 2400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깨지면 210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가능성이 뭐 크지는 않으니까 뭐 요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따가 다시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분석,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동제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경구용 치료제 아니어서도 아까 전에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어요, 지금. 레피젠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이제 병원과 의원에 공급되는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게 총 5종이라 그래요. 원래는 지난주까지인가요? 3개의 제품이 팔렸었는데 SD 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Q 이 제품하고 휴마시스의 코비드19랑 그다음에 레피젠의 바이오 크레딧 코비드19 AG 요렇게 이제 세 제품이 팔렸다가 지금 수젠텍하고 뭐 하나 이제 또 뭐 이렇게 판매가 총 5가지라 그러는데 레피젠 이 제품이 이제 일동제약에서 유통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동제약이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그래서 레피젠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에
약국 유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가적인 좀 논의를 또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병원과 의원에 공급돼야 한다는 그 체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는데요. 일동제약은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 25일 날에 일동제약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패턴들을 매매 공략하는 데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서는 제약주들을 매매적인 관점에서 계속 80점을 주면서 봐야 될 섹터에 좋은 섹터로 지금 간간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작년 내내 이제 제약주를 싫어했죠. 작년 너무 고점에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확진자 숫자가 계속 연일 3만 명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편의점에 지금 물량들이 없답니다. 진단키트 물량들이 없어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지금 일동제약은 지금 살 수 있느냐? 이건 못 사고요. 이거 말고 공략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일단은 편의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들은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많이 떠 있어서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 외에 이제 나노엔텍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바디텍메드라든지 바이오, 뭐 스마트라든지 랩주노믹스라든지 EDGC, 시젠, 뭐 수젠텍 등등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조정받으면은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지금은 그쪽이 강하니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전력인데 자, 한국전력은 이제 원전 테마주이면서 이제 전기 가격 인상에 따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한국전력. 일단 시세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녹색 에너지와 원전 포함 가능성 검토. 이게 이제 EU 텍소모비 원전도 친환경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소식에 지금 그 원전 테마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유가하고 LNG 가스하고 이쪽에 대한 이제 수입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도매가가 올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데 그래서 전기 가격에 대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기대감. 물론 또 정부에서 또 동결하거나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는 이제 원전 테마 플러스 전기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좀 분석을 해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보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2월달에 이제 얘기했던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사실 바닥에서 쭉 하고 올라간 자리가 이제 400%대가 넘어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 쪼그라들어갔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319%입니다. 19,500원대 추천했던 거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7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들어주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70점이 하지만 일부 제약주들 그러니까 코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제약주 다 가지 않아요. 뭐 한미약품 안 갑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제약주들 80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동제약과 한국전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죠.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고요.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